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인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3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인상되던 금리의 인상 사이클을 멈췄다는 거에서 유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21년 8월 0.75%를 기점으로 금리를 7번이나 인상한 22년을 지나 23년 1월에 변동한 3.5%라는 금리가 정해진 이후 이번 24년 10월 11일 인상 전까지 꾸준히 3.5%로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금리가 인하된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피벗이 되었으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금리가 인하된 것은 유의미하나 실제적인 부동산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서울 및 수도권 선호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은 금리 인하로 수요가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3년 2개월의 인상 사이클을 지나 이번에 10월 11일에 한국은행에서 쇼컷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높은 금리가 부담되시어 금리 인하가 되면 집을 매수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생각되며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무엇이 바뀌는 건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금리 인하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금리 인하는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0.75%에서 시작한 금리가 3.5%까지 올라갔고 올라간 금리에 비해 인하된 건 0.25%밖에 되지 않으니 금리가 무슨 치킨 가격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올릴 때는 막 올렸으면서 꼴락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된 배경은 제 생각으로는 팬데믹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부동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중 통화량이 줄은 반면 개인의 자산 보유량은 늘어났고 결국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소비는 이뤄지지 않다 보니 당시에 많아진 자본으로 인한 명품 소비, 오마카세 등 사치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경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된 시기라고 생각하며 팬데믹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유지했으나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대한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 하락장이 마감되는 듯한 시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하여 개인은 기존의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대출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기존 차주에게도 혜택을 지원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은행은 실제적인 수익이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수익성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발생시켜야 하고 고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합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정부라고 보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는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금융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B컷 0.5%에 따른 한국의 C컷 0.25%를 진행했으며 인플레이션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개인에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체에는 PF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은행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좋아졌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우려됩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대출이 발생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도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 생각은 지금의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유지하는 것과 서민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단행은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금리 인하로 먹고 살기가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버시는 급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되었고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보시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크게 변화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 규제가 많아져 지금과 비슷하게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면 침체되었던 비수도권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조금이라도 수요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일일비하기에는 비정상적인 롤러코스터가 운행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경제적인 또는 과학적인 무언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금리가 인하된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피벗이 되었으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금리가 인하된 것은 유의미하나 실제적인 부동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서울 및 수도권 선호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은 금리 인하로 수요가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게 아닌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저의 경제적인 지식을 같이 나누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도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